샬롬, 말의 탄생 두 번째, 생각을 담는 그릇, 언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 만약에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불편해. 언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언어가 없다면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의 재료가 언어이니까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는 두 돌이 되기 전에 심한 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았지요. 그래서 6살이 되었어도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핥히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정교사가 이 아이에게 남은 한 가지 감각인 촉감을 이용해 차가운 물을 만지게 하며 손바닥에 워터라는 글자를 써 주었어요. 모든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거, 언어의 신비를 깨닫게 된 아이는 마치 암흑에서 가득했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아이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작가가 되었지요. 바로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이야기이랍니다. 만약 헬렌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는 사람이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랍니다. 늑대의 말을 배운 늑대 소녀. 1920년대 인도의 한 늑대 굴에서 두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이 아닌 늑대의 무리 속에서 자라 늑대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두 아이를 다시 사람의 가정으로 데려와 언어를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한 아이는 금방 죽고 다른 아이도 9년 동안 45개의 낱말 밖에는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모습보다는 늑대의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요. 아기들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언어를 모방하며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늑대 소녀가 모방한 언어가 늑대의 언어였기 때문에 늑대의 말을 배우고 결국 행동도 늑대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는 규칙이 담긴 약속이지요. 만약에 사과를 앞으로 과사라고 부르고 과자를 자과라고 부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혼란이 올 겁니다. 언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 담긴 기호이지요. 그래서 표지판이나 신호등도 언어가 될 수가 있답니다. 모두가 빨간불에는 멈추기로 약속한 것처럼 모든 언어에는 이런 규칙들이 담겨 있지요. 괴상하고 망측한 원고 뭉치. 괴상하고 망측한 원고 뭉치. 돈키호테의 기이한 행동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지요. 돈키호테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모두 잠든 밤에만 무시난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시난테를 쫓아다녔지요. 탄초가 무시난테에게 밥을 주면 돈키호테도 그 옆에서 식사를 했어요. 탄초가 무시난테 등에 짐을 싣고 이웃 마을에 갈 때면 돈키호테도 따라 나섰지요. 어떤 날은 탄초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타박타박 걸으며 따라왔고 또 다른 날은 짐과 함께 무시난테의 등에 실려 가기도 했지요. 단초는 그런 돈키호테가 귀찮아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단초가 폭발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단초가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카르타 마을까지 가야 해요. 아시겠지만 거긴 걸어가기엔 좀 멀죠. 게다가 실어야 할 짐도 많아서 무신한테를 타고 가실 수 없을 거예요. 단초는 돈키호테가 그날만은 제발 따라 나서지 않기를 바랬지요. 상관없네. 어차피 오늘은 나도 철저히 무신한테가 되어야 하거든. 단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돈키호테는 짐을 싣는 단초 옆에서 요란스럽게 제조를 시작했어요. 단초와 무신한테가 출발하자 갑자기 몸을 숙여 두 손을 땅에 짚었어요. 그러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단초와 무신한테를 따라왔지요. 돈키호테는 무신한테의 걸음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맙소사, 이러려고 따라왔군. 그때서야 단초는 철저히 무신한테가 되어야 한다던 돈키호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날 두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돈키호테의 재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맨날 틀에 박혀 책 보고 글만 쓰는데 체력이 좋을 리 없지요. 카르타 마을의 10분의 1도 채 이르지 못해 돈키호테는 양탄차처럼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지요. 아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네. 단초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았지요. 단초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무시단테 위에 얹어놓은 짐들을 모두 내리고 말했지요. 어서 타세요. 5을 셀 때까지 타지 않으시면 제 짐을 다시 싣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돈키호테는 단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빨리 일어나 무시단테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짜 양탄자라도 된 양 내내 엎드려 있었지요. 그 바람에 단초는 그 많은 짐들을 대신 지고 가야 했어요. 그날 이후 단초는 돈키호테를 피해 다녔어요. 보름쯤 되었을 때 단초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단초는 불안한 마음에 돈키호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단초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지요. 몰래 돈키호테의 집을 살펴보고 올 속셈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렀었지요. 그런데 몸을 열자마자 무언가 발등 위로 뚝 떨어졌어요. 뭐지? 단초가 집어든 것은 카드였어요. 단초는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 불빛 아래서 카드를 열어보았어요. 카드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지요. 그림만 달랑 그려져 있었죠. 그림은 아주 훌륭했어요. 카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금세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돈키호테 작가님이 내일 1시에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셨군. 단초는 자신과 무시난테를 골탕 먹인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초대에 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키호테 작가님은 글을 쓸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어야 해. 단초는 모자를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단초가 무시단테를 돈키호테의 집으로 끌고 가자 무시단테는 뒷다리에 힘을 바짝 주며 버티었어요. 쯔쯔, 그동안 얼마나 싫었으며. 단초는 그런 무시단테를 쓰다듬며 이렇게 말했지요. 워워, 그래, 네 맘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이 집 주인은 오늘은 널 골탕 먹이지 않을 거야.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거든. 얌전히 점심만 먹고 나오면 돼. 무시단테는 단초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을 풀더니 단초를 순순히 따라 나섰지요. 드디어 돈키호테의 집에 다다르자 단초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손목시계의 바늘은 1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단초는 조인종을 정확히 3번 눌렀어요. 어서 오게. 돈키호테가 문을 열고 나와 단초와 무시난테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음식들은 꽤 괜찮았어요.
익힌 채소로 만든 엔살라다 샐러드, 피클과 토마토, 치즈, 새우를 끼워 군 고치 요리인 핀초, 콩, 마늘, 양파, 돼지고기가 들어간 스프, 모두 음식들이 단초의 입에 딱 맞았어요. 무신한테도 식탁 아래 마련된 싱싱한 옥수수와 부드러운 콩껍질을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씻고 있었지. 어때? 내 초대장을 알아보기 어렵진 않았나? 아니요,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오, 역시 자네는 오늘 축제에 초대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게 모두 작가님 덕분이에요. 저는 심부름 시키실 물건을 문자로 적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니, 그림만으로도 감사해요. 옛날 사람들도 문자가 없어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림이나 기호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이나 기호마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는 건 정말 끔찍해요. 단초는 이렇게 말하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사실 돈키호테님의 몸짓 언어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야. 돈키호테가 단초의 말을 끊었지요. 사람의 몸짓은 정확하지 못해. 하지만 동물들의 의사소통은 다르다고 생각했지. 그게 내가 무신난테를 연구해 새 책을 쓰게 된 이유지. 어때? 오늘 축제의 주인공인 내 책이 궁금하지 않나? 단초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오늘 축제의 주인공이 책이라고? 잠시만 기다리게. 내가 며칠 전에 완성한 앞으로 스테디셀러가 될 위대한 원고를 가지고 오지. 단초는 돈키호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있던 초대장 얼른 꺼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금테를 두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어젯밤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건 분명 축제의 주인공처럼 화려해 보였어요.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을 스터디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말하지요. 동물들끼리도 말을 할까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들끼리도 말을 할까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동물들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할까요?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물들끼리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이 원을 그리며 날거나 팔자 모양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다른 꿀벌들에게 꿀이 가득한 곳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이고요. 꿀뚝새,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의 새들은 주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번식을 할 때가 되면 자신의 텃세권을 정하고 소리를 내서 상대에게 구애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의사소통, 우리는 보통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이 소리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소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보면 늑대들은 소리로 결속력을 다지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박쥐는 초음파로, 코끼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소리로 소통을 하고, 침팬지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이빨을 잔뜩 드러낸 것은 화가 났다는 말이고, 개는 집게발을 머리 위로 올려서 적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요. 끝.